네, 안녕하세요. 주택자 안기수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오후 6시 18분입니다. 자, 9시 정도의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여러분들 지금 수익권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는데 상승폭을 좀 둔화시키고 나름 선방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5%의 반등을 보여줬죠. 자, 이 뜻은 뭐냐면 시장의 수급들이 이쪽으로 향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결국은 대형주에 대한 수급, 300조 가까이 되는 수급이죠. 예, 이쪽으로 지금 시장이 올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수급들이 거의 다 맞아요. 이런 반도체 쪽으로 시장이 향했다. 그러면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은 어떠하였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HLB는 이 정도인데 얘와 쌍벽을 이뤘던 종목.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주가의 하락을 이끌어냈죠. 그 이유는 뭘까요? HLB가 쉬어 가는 과정에서도 상승을 줬다는 거죠. 자, 시총의 규모를 좀 보다 보면 기본적으로 알테오젠의 시총이 대략적으로 11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HLB의 실총이 대략적으로 13조 정도 됩니다. 자, 대충 느끼시겠죠? 항상 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중력의 힘으로 밑으로 당기려고 하는 심리가 커요. 그리고 또 이제 공매도를 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맞아요. 이런 어떤 수급적인 불균형을 틈타서 이 하락 구간을 한 번씩 연출해요.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엔 코스피는 1% 올랐지만 코스피는 마이너스로 끝났죠. 자, 요 부분은 시장의 어떤 힘이라는 거는 이렇게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어느 쪽으로 힘이 크게 향하게 되면 다른 쪽은 힘을 빼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요. 15년 동안은 나름 스타트 펀드 매니저를 받았고 1,000억을 운용했었습니다. 이 HLB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전환사채 이때 소룩스 그리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JJ에셋 전환사채 세력들 중에서 소록스라는 기업에 김복덕 씨가 들어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시게 되면 이 소록스 보세요. 주가 급등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제가 말씀드렸던 요 부분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HLB를 보유하신 분들도 파이팅! 주식달자 안규수 영상을 계속 찍어드리고 있는 저도 파이팅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환사채. 여기 보게 되면 요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 부분입니다. 6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죠. 그러면서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했던 말은 하나였어요. 이들의 맞아요. 누가 들어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를 얻기 위해서 이자를 1% 받기 위해서 들어온 애들은 아닐 겁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이 애들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김복덕 씨와 그리고 JJS. 자, 김복덕 씨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소룩스 1대 14의 무상증자를 사용하면서 주가를 정말 끌어올렸던 인물이고 지금 주식을 팔고 있어요. 소룩스 주식을. 그러면서 100억 가까운 돈을 들어왔고 JJS는요. 에디슨 EV라는 종목. 과거에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왔던 세력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과거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끝내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될 건가? 엄청난 세력이 들어와 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파이널 리뷰 일정이 남아 있잖아요. 이 파이널 리뷰 일정 그 이후에 기업 공개 IR을 한다고 하죠. 요 부분에서 우리가 또 전자공시사항을 볼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뭘까요? 기업 일정, IR 활동 언제 있는지 그걸 알면 되지 않을까요? 자, 봅시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IR 활동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지금 나와 있는 건 뭐예요? 3월 21일. 3월 21일 날 IR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내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과거에 IR 활동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형성이 됐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합리적인 근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21일 날 했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했었죠. 자, 이 부분. 2월 7일 날 했었어요. 그럼 2월 21일과 2월 7일의 날짜를 볼까요? 자, 봅시다. 2월 21일. 미리 오르죠?
그리고 주가의 조정을 유발하죠. 자, 그리고 2월 7일 미리 오르죠. 그리고 주가의 조정을 유발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내일이 IR이죠. 오늘의 이 알테오젠 이런 부분들 관련주들의 하락 구간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급이 몰린 이 상태에서도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죠? IR 이전에 오르는 게 이 폭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시장은 모든 힘의 집중이 바이오 관련주인 HLB와 알테오젠에 힘을 넣어주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맞아요. 빌려갔던 수량들이죠. 근데 잘 보세요. 이 부분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이 종목이 어떻게 됐죠? 이런 흐름을 보였죠. 공매도에 장난이 있었었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렇게 상환 절차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상환 절차가 강하게 일어났을 때 9만 주, 9만 주, 9만 주, 7만 주, 3만 주. 근데 지금 2만 주만 상환되고 있죠. 이 뜻은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또 공매도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IR 일정에 올랐던 종목이라는 거죠. 내일에 대한 타점은 분명히 여러분들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요 부분입니다. 이 코드 번호 여러분들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요 부분 제가 오늘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성공 투자하기 위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볼을 차면 안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제 펀드 매수 생활 3년 전에 그만두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낙오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유튜버에 많이 속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사회의 어떤 부조리 현상들을 방지하고 그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가 작년 7월 16일부터 여러분들께 공부를 시켜드리고 있죠. 자, 이 부분 이 코드 번호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H 그리고 코드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부분 각 HTS에 어떻게 찾는 방법까지 다 기입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바뀔 때 그리고 이 부분이 파란색으로 바뀔 때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가 상승을 이끄는 구간에서도 항상 이게 파란색 그죠?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려갔다가 22만 주, 20만 주 이렇게 상환이 일어나죠.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 번에 파이널 리뷰 일정, 그죠? 내일에 대한 부분 하나, 그리고 한 번에 또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을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정리하고 가자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유는 5월 16일에 있을 맞아요. 가남에 대한 부분 있죠. 결과물은 FDA로 옮깁시다. 사실. 그리고 지금 거래량 없이 오르는 상황이죠. 그죠? 거래량이 없이 오르는 상황은 어떤 걸까요? 매수와 매도가 똑같이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즉, 매수 일부만 하더라도 파는 사람 없이 끌어올 수 있다는 거죠. 왜? 요 부분에서 한번 털었거든요. 개인들을 털게 했거든요. 요런 부분은 생겨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런 부분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요 부분에서는 경계를 하고 있다가 어느 부분에서 정의를 하고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지난 영상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두 가지의 사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의 영상인데 여러분들 반드시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볼게요. 지난 영상 한번 볼게요. 자, 저는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유튜버가 아닙니다. 유튜버가 아니고 지식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시장에 한 번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사회 긍정적인 어떤 기운을 발산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때 영상인데요. 5일 전입니다. 잠깐 보도록 할게요. 공매도를 치기 위해 빌려갔다가 상환하는 대차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이번 보시게 되면 이게 슬슬 증가되기 시작할 때가 오면 이들은 분명히 맞아요. 주가의 하락을 이끌어내는 공매도꾼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틀 동안 이렇게 빨간불,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는 이들은 지금 공매도를 상환해 놓고 즉 공매도를 치지 않고 상환한 물량 이 부분까지 있었다가 지금은 뭘 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다음날 공매도 급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두 가지의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잘 봅시다.
기사를 좀 보게 되면 자 이제까지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저도 이제 긍정적입니다만 분명히 한번 차익 구간을 위에서 때려 맞는 게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HLB FDA 승인 기대감 커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안 좋은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결과 기다려봐요. 신중론도 시판 예상 목록 포함 성해지면서 뭐 무슨 뜻이에요? 정식 목록 자동으로 오르는 건 아니야. 자, 이 뜻은 뭐냐면 틀린 말은 아닌 게 이게 아홉 번째 신약. 자, 국내에서 이제 FDA 처음으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분명 어떻게? 맞아요. 한 번에 하락 구간을 연출할 겁니다. 했는데 시간차가 좀 있긴 했지만 결국은 이런 그림이 나와 버리잖아요. 이번에도 역시나 이런 그림이 한번 나올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의 근거 있는 사실을 말씀드릴 텐데 만일에 깊은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럴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에 그렇게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시장이 움직여? 근데 중요한 건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 운용사에 있으면서도 합리적으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종목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 나왔던 말 중에 CB 1,500억의 추가적인 매자니 CB 컨버터블 돈을 빌릴 거예요. 이런 말이 나왔죠. 자, 하나의 경계심 아까 보여드렸던 약간의 삐뚤어진 악재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냈죠.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상환됐던 물량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죠. 9만 주, 8만 주, 7만 주, 6만 주, 2만 주. 그리고 내일 기업 IR 활동이 예정돼 있죠. 세 가지 함수를 따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IR 이전에는 분명히 어떠한 공매도꾼들이 그 기간에 접근해서 맞아. 한 번에 이 하락 구간을 연출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발생되게 되면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시간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업로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제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갈게요. HLB 85,000원대에 매수해보자라고 했고 공매도 물량 상환을 위한 거래 적극 매수. 자, 매도는 향후 시장 분위기 보면서 공모방에서 제시하겠습니다. 힘내세요라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이따 공모방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런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 뭐 지식을 좀 나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랫동안 운용사에 있었으면서 종목에 대한 부분에 공매도가 어떻게 작용하는 분위기 환경이 조성이 되는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도 스스로 아까 보여드렸던 공매도 상환 이걸 계속 보면서 그리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장중에 아 이거 웬일인가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런 걸 갖다가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거는 절대 휘말리지 마십시오. 사회 부조리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무방을 통해서 도와드리곤 있는데 쉽지는 않네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제가 지식을 나눈다는 뜻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H 그리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에 있을 일정 그리고 예 맞습니다. 이 시장의 변동성이 느껴졌을 때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는 반드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방입니다.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사회에 낙오자가 있어도 안 된다. 주식 투자로 가정의 평화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라고 해서 제가 부조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자, 간단히 볼게요. 여러분들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 공부를 하기 위한 채널, 시장을 보고 큰 판을 보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눈을 길러드립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요. HLB는 제가 여러분들 진짜 진심으로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자, 방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공부방입니다. 공부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HL을 언제부터 다뤘는지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30일 FDA 허가 자신 HLB 다음 적응증 정했다. 글로벌 삼상 직행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께 계속 이때부터 소개시켜 드렸어요. 12월 예, 전자투표 시작하세요. 그죠? 그리고 이제 HLB는 어떤 종목인가라고 해서 처음에는 국제전공이라는 이름에서 라이프코드 인터내셔널, 이노지디엔, HLB 이렇게 이름을 바뀌었다. 1월, 12월, 10월 이렇게 해서 쭉쭉 올려드렸고 그리고 IR 항상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돌아다니면서 증권사 지점에서 들려서 IR라는 미친 듯이 자주 하는 기업입니다. 좀 비속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 그리고 이 PBM
그죠? 처방 예상 목록에 등재됐다라고 해서 이거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볼을 찾을 수는 없겠죠. 그죠? 자, 분명히 한 번에 3월 29일, 그죠? 요 이전에 분명히 한 번에 팔아야 돼요. 이유는 모든 기대감들이 증폭된 상태에서 4월에 IR 활동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 주가가 한번 빠진 상태에서 다시 급등을 시키긴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요번에 여러분들 수익권에서 갑자기 손실권으로 바뀌었을 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했었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역시나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H 공부, 그리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런 관련 문자 타점이 나왔을 때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방에서 여러분들께 어떤 특징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도 바로바로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이 종목을 다룰 때 항상 시장의 여건, 오늘처럼 삼성전자가 이런 분위기였고 알테오젠 빠지고 그죠? 이 바이오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세요. 바이오 종목들 대부분 빠졌고요. 오른 종목들은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이거 보세요. 화장품, 방산 이런 종목들이 올랐다고요. 그러면 오늘 이런 종목이고 2차전지 빠지고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했네요. 이런 거 혹시 아셨나요? 이게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오르지 못했구나. 이런 반도체, 삼성전자와 밀접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당연히 힘이 좀 빠지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내일에 대한 부분도 어떤 타점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모방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큰 시장을 보는 눈이 중요한데,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께 영상을 찍으면서 사야 됩니다라고 했던 이유는 미국 제롬 파월의 금리 동결 사건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이오 기업들 한번 볼까요? 이때 보게 되면 즉각적으로 12월에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를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 조정한다. 즉 부자들도 주식 팔지 마세요, 연말에. 그래도 중과세 물리지 않을게요. 이게 12월 달에 등장한 거거든요. 이때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2의 HLB가 나오더라도 찾아낼 수 있어야겠죠. 자, 보시게 되면 제가 바이오 종목들 알테오젠 아까 보여드렸던 코스닥의 바이오 대형주니까요. 자, 보시게 되면 이달부터 움직이잖아요. 똑같은 흐름. 여기서 양도세 제한. 그리고 제롬 파월 미국의 연준 의장이 금리 동결. 그죠?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그럴까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요. 주변 환경이 바뀌게 되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게 바로 일정 부분. 물론 5월 16일에 있을 가람에 대한 부분 대단한 겁니다. 중요한 건 환경이 돼 있어야 거래소로 이전 상장하겠습니다. 이야기 끄집어냈을 때와는 다르게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알고 나서 접근하는 게 가장 스타 플레이어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한 번에 팔 기회가 분명히 있어요. 이때도 여러분들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주식타짜 안 교수 이 세력주 포착에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분명히 제가 검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주식타짜 안 교수라고 치게 되면 제 개인 채널이 뜰 거예요. 와서 이제 알짜 종목들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종목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 그리고 어떤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모방을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공모방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면서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을 다루는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H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캡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맨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